전설적인 슈퍼개미 니콜라스 다바스는 헝가리 출신의 본래 무용수였습니다. 쉬는 시간 틈틈이 주식 투자와 관련된 책을 자습하며 무려 200권의 책을 읽어내고서는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고, 불과 39살의 나이에 1950년대 당시 이미 $200만 벌어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가치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가치인 것이죠. 그의 매매법은 특히 추세장에 있어서 거래량을 통한 매매법에 특화된 전략을 주로 이용하였고, 지금 보시는 그의 저서 내가 $200만 벌어들인 방법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박스권이나 삼각돌파와 같은 패턴 돌파와 함께 거래량을 파악하여 매매한 그의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전고점을 통과해서 포지션에 들어갔지만 이내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을 보신 적이 있나요? 또는 직전 저점을 하락 돌파하여 매도 포지션을 잡았지만 비웃기라도 하듯 가격은 상승하는 경험 모두들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이것은 대부분 거래량 확인 방법을 몰라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거래량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자산시장의 오랜 격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삼각 수렴의 상승 돌파는 아주 강력한 상승 신호이지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시장을 속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러한 움직임에 속지 않기 위해 오늘은 거래량 분석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패턴 돌파가 진짜인지 혹은 거짓인지 여러분들은 파악하셨나요? 이 돌파를 위해 상승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큰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직전 고점의 거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을 확인하면 이것이 거짓 돌파, 즉 시장을 속이는 움직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은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는 오랜 증시 격언이 있죠. 이 캔들을 보시면 가격이 큰 폭으로 움직인 다른 캔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거래량이 터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점 혹은 저점에서 거래량은 높지만 가격 변화가 작은 지점은 추세 변화가 발생하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또 가격의 저점 이후 거래량이 터지면 마찬가지로 추세 전환 신호가 되어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쌍봉이 나오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낮아지게 되죠.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차트가 움직이다가 이번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이때의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전고점을 상승 돌파하는 캔들에서는 여지없이 거래량이 터지며 큰 추세를 이끌게 됩니다. 따라서 상승 이후 거래량이 최저치로 내려간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분석을 통해 지금 이 자리가 진짜 돌파인지 거짓 돌파인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속임수를 걸러내고 오히려 올바른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차트 패턴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돌파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볼린저 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캔들이 지금처럼 밴드 상단을 돌파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돌파가 무색할 만큼 저조하죠. 따라서 지금의 돌파는 거짓이고 다시금 밴드 하단을 찾아 가격이 하락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럴 땐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후 가격은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큰 거래량과 함께 밴드 상단 돌파가 발생합니다. 이럴 땐 추세가 터질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후 강력한 상승 추세가 터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상승을 견인하는 양봉이 밴드 상단 돌파 시점마다 큰 거래량이 동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상단의 매도 물량을 매수세가 모두 잡아먹으며 손바뀜이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전고점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래량을 확인하여 페이크 무빙을 걸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거래량을 통한 실전 매매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법은 코인은 물론 주식이나 해외 선물에서도 적용 가능하고 분봉, 시간봉, 일봉, 주봉 등 모든 타임프레임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캔들 차트는 가격의 움직임을 추세의 흐름으로 상승 또는 하락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지만 이 거래량 지표에서는 오로지 현재 캔들의 거래량만이 표시되어 거래량의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거래량이 과거보다는 높았지만 다음 캔들 거래량이 더 높아지면 이 거래량이 높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래량 비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볼륨 오실레이터라는 지표를 적용하겠습니다.
가격 차트와 마찬가지로 거래량도 이동평균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처럼 아래 거래량 캔들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볼륨 MA라는 이동평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거래량 이동평균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거래량 이평선의 상승과 하락을 통해 거래량의 증가 추세와 하락 추세를 알 수 있게 되죠. 바로 이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지표가 볼륨 오실레이터입니다. 차트 상단 지표에서 볼륨 오실레이터라고 검색을 해보면 테크니컬즈에 이렇게 지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차트에 적용하겠습니다. 캔들 차트 아래에 이렇게 볼륨 오실레이터 지표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더블 클릭해서 잘 보이도록 색깔을 붉은색으로 두껍게 변경하겠습니다. 볼륨 오실레이터 공식은 N일 단기 거래량 이동평균과 장기 거래량 이동평균의 차이를 다시 N일 단기 거래량 이동평균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값인데요. 이 지표 안에서 중간에 점선이 보일 겁니다. 이 선은 기준선인 0입니다.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이죠. 위쪽에 있을 때는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추세가 강해진다는 뜻이고, 반대로 아래쪽에 있을 때는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추세의 약화 또는 횡보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볼륨 오실레이터 지표를 실전 매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을 보고 매매 타이밍을 잡는 전략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래량이 동반된 가격 상승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강한 거래량 상승 추세와 함께 전 고점을 돌파한다면 이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볼륨 오실레이터를 보면 이전 고점들에 비해 볼륨 오실레이터 값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잘못된 롱 진입 신호라는 것을 이 볼륨 오실레이터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단선의 하락 돌파 시점에 캔들 종가에서 숏 매도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손절은 직전 고점으로 설정하고, 지금과 같은 거래량 페이크는 반대 방향으로 큰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전략을 쓸 겁니다. 1차 목표가는 직전 저점으로 잡고 익절 목표가를 설정했으면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이 볼륨 오실레이터 값에 현재 보이는 저점 구간을 옆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이 선 보이시죠? 이것은 만약 하락 추세가 터지게 되면 추세의 강도가 세짐에 따라서 볼륨 오실레이터 값 역시 0선 위에 주로 포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락 추세 이후 추세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는 반등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추세가 약해지는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이 오실레이터 값이 직전 저점을 터치하게 될 텐데요. 그 타이밍에 익절해 주는 것이 이 오실레이터를 사용하는 분할 익절 전략입니다. 그럼 추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봤더니 다음 캔들에서 바로 익절 자리를 터치해 주었기 때문에 50% 익절을 했고, 그 후 빠르게 추세를 이어가고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하락하는 자리가 진행되다 보면 지금처럼 강력하게 추세가 터지기도 하는데, 추세가 강하게 내려가면서 지금 오실레이터 값이 직전 저점을 닿으려고 하다가 다시 올라가네요. 계속해서 가격은 잘 내려갔다가 이 자리에서 오실레이터 저점이 터치가 됐죠. 따라서 이 캔들 종가에서 나머지 50%를 전량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매매를 요약해서 보면 이 자리에 거짓 돌파를 확인하고 좋은 자리에서 숏 매도 포지션을 잡았고요. 그를 통해 초반에 작은 익절과 함께 큰 추세가 터지는 것을 볼륨 오실레이터라는 지표를 통해 확인했고, 다시 이 지표에서 나오는 신호를 통해 포지션 정리하는 타이밍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리에서는 직전 고점을 상승 돌파하는 캔들에서 조금 더 키워서 보겠습니다. 오실레이터 수치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강한 매수세가 직전 고점의 매물대를 모두 점령하여 거래량이 터진 것이기 때문에 좋은 매수 포지션 자리입니다. 캔들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손절은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캔들 저점으로 설정하고 추세가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직전 고점이 지금과 같이 돌파된 이후 이번에는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추세에 따라 상승할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마찬가지로 오실레이터 값 저점에 연장선을 그어두고 이 오실레이터 값에 유의하면서 포지션을 계속 운영해 봅니다. 닿을 것 같을 때마다 지금 이렇게 추세선에 닿게 되는데요.
이 캔들 종가에서 이렇게 익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륨 오실레이터를 통해 가격과 거래량의 추세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매매에서 중요한 정보를 빠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매수, 매도, 압력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거래량 지표를 사용할 때 필수적으로 매수, 매도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를 함께 사용해야 매매 승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수, 매도 압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머니플로우 인덱스 지표를 차트에 추가합니다. 이 지표는 가운데 중심선 0선을 기준으로 위아래에 80과 20선이 표기됩니다. 80선 위에 있는 구간은 과매수 영역으로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곧 하락할 것을 예상해야 하고, 반대로 20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과매도 영역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할 것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80과 20 과매수 과매도 시스템이 RSI와 같기 때문에 두 지표가 종종 비교되곤 하는데요. RSI가 오직 가격만으로 과매수, 과매도를 평가하는 반면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거래량의 움직임을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RSI에 비해 보다 입체적인 타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15분 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고점을 높여가며 마지막 고점에서 역시 전 고점을 상승 돌파하는 구간인데요. 하지만 MFI 지표는 하락하며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인됩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란 가격 고점은 상승했지만 지표의 고점은 반대로 하락하는 것을 뜻하죠. 특히 거래량 지표는 대표적인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량과 함께 가격이 낮아지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음봉 캔들 종가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직전 고점으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진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락 추세가 나오게 된다면 직전 저점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50% 분할 익절을 하고요. 현재 MFI 지표가 20선 이하의 과매도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20선을 상승 돌파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전량 익절할 것입니다. 계속 지켜보죠. 이번 캔들에서 20선 상승 돌파가 나왔죠. 따라서 이번 캔들 종가에서 마찬가지로 나머지 50%를 전량 익절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거래량 지표를 이용하면 이렇게 매매 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지표들을 통해 거래량의 흐름을 읽고 매매를 할 수 있을 뿐이죠. 매매의 핵심 정보에는 거래량과 더불어 가격의 추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매법의 완성도를 95%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 추세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 이동평균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30분 봉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죠. 지금 차트에서 보면 캔들이 직전 고점을 상승 돌파했지만 MFI 지표에서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거짓 상승 이후 오히려 하락을 예상해야 되는 자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동평균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지표에서 영어 EMA를 검색하여 지수 이동평균을 차트에 적용하고 설정해서 인풋의 길이를 20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선도 좀 더 잘 보이도록 검정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200 이동평균은 가격의 추세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캔들이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지금처럼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를 나타내죠. 그런데 지금 이 차트는 캔들이 202평선을 상승 돌파한 뒤 강력한 저항이었던 202평선을 지지 삼아 상승하였고, 그리고 나서 돌파가 나온 장면이죠. 이것은 강한 상승세의 시작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 지표에서는 하락 신호가 나왔지만 가격 지표에서는 상승 신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만으로 매매 타점을 잡기보다는 지금처럼 가격 지표인 이동평균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이 매매법의 핵심입니다. 두 지표의 신호가 엇갈리면서 이번 매매 자리는 놓쳤기 때문에 다음 진입 자리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번 상승 이후 전반적인 방향이 우상향으로 잡히긴 했는데 상당히 길게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 구간의 돌파가 상단이든 하단이든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 양봉 캔들이 가격 변동은 크지 않지만 이처럼 MFI 지표에서 거대한 상승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통해 이제 직전 고점을 상승 돌파하는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이 자리에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도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엄청나게 상승해서 현재 80선을 돌파하게 되었고 전고점을 계속해서 캔들이 두드리며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번 캔들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며 고점 돌파가 만들어졌죠.
이제는 MFI 그리고 이동평균 지표까지 모든 지표가 상승을 가리킵니다.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이 양봉 캔들 저점으로 잡고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면 직전 고점을 지지 삼아 다시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갈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이 진행이 되는데 잘 올라가 주네요. 사실 이런 자리는 지금 작은 지지 하나와 두 번의 큰 지지, 이렇게 지지가 나와준 다음에 상승 방향을 이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추세가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추격 매수 들어가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이후 추세를 따라 계속 상승하게 됐는데요. 잘 올라가네요. 그러다가 지금은 중요한 자리가 하나 확인되죠. 직전 고점을 상승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앞서 계속 살펴봤던 이 거래량 지표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직전 고점 값보다 이번 고점의 값이 낮죠.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는 것은 이 꼭지점 다음에 만들어진 이 캔들입니다. 따라서 이 캔들에서 전량 익절합니다. 이후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하네요. 이번에는 앞서의 두 가지 볼륨 지표, 볼륨 오실레이터와 MFI 그리고 200 이동평균까지 이 세 가지 지표를 모두 이용한 매매 타점 잡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 이동평균선 밑에서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장대 음봉 출현과 함께 먼저 MFI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전 저점을 하락 돌파하는 과정에서 볼륨 오실레이터 역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까지 모두 확인이 됩니다. 세 가지 지표를 통해서 모두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손절은 장대 음봉 캔들의 고점으로 잡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 추세가 이렇게 하락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부터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이 MFI 지표와 볼륨 오실레이터 이 두 가지 지표를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하락을 지금까지 잘 이어가고 있는데 살펴봐야 할 것은 먼저 MFI 지표에서 20선 밑으로 과매도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현재는 과매도 이후 아주 조금씩 MFI 지표가 상승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볼륨 오실레이터 역시 0선 밑으로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많이 저조했다가 이 음봉 캔들이 연이어 나오는 단계에서 다시금 직전 저점을 하락 돌파했었죠.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소폭 상승한 것이 확인됩니다. 거래량의 증가 추세와 머니플로우 인덱스의 과매도 이후 마찬가지로 가격의 증가 추세 이 두 가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캔들 종가에서 전량 익절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비트코인이 대폭 상승한 이후에는 반드시 단기 조정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추세선 밑으로 캔들이 돌파한 이후 하락 국면을 미리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확대해서 보시면 MFI의 과매수 이후 하락이 예견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장면을 확대해서 보시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캔들의 고점을 이번 캔들에서 아주 살짝이지만 위로 돌파한 틱이 나오죠. 이런 거 하나에 얼마나 큰 돈이 오가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점에서 볼륨 오실레이터를 보면 거래량이 많이 저조하죠. 오히려 그 이후 하락하는 음봉이 나올 때 거래량은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거짓 상승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을 포지션 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괜찮은 자리로 판단합니다. 매도 포지션에 지금 들어가죠. 조금 더 축소해서 살펴보면 이평선 밑에서 캔들이 계속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 포지션 잡기 좋은 자리이고요.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MFI와 볼륨 오실레이터 모든 지표에서 매도 시그널이 확인됩니다. 전고점을 손절선으로 잡고 추세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면 일단 전 저점 여기에 도달했었기 때문에 우선 50% 익절을 해두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더 추세가 이어진다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음봉과 함께 MFI에서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게 확인이 되네요. 추세가 이어진다면 여기에서 큰 변화 없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테지만 과매도선인 20선을 넘어가는 이런 구간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익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캔들을 진행시켜보면 아직 과매도권에 머무르고 있죠. 그리고 이제 20선을 상승 돌파하게 됩니다. 이런 하락 구간을 정확하게 살펴보시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죠. 지금 볼륨 인덱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는 거래량이 괜찮죠. 따라서 이 캔들부터 이 캔들까지인데 첫 번째 음봉은 직전 저점을 하락 돌파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거래량이 몰린 것으로 판단하는 게 낫고요. 따라서 실제 거래량이 몰렸던 구간은 이렇게 총 5개의 캔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하락하는 캔들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상승 캔들에서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락 단계에서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왔던 이 두 개의 캔들에서 이미 쌓여있던 매수 계약들을 모조리 청산시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부터는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진행을 시켜보면 이제는 추세가 최소한 하락 후 반등 자리까지인 것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볼륨 지표를 사용할 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구간인데요. 200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도 타점만 보는 것이 기본적인 매매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큰 상승이 있었던 자리를 살펴보면 항상 큰 하락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죠. 큰 하락은 항상 200이동평균선 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평선 밑에서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매력적인 롱 매수 포지션 진입 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선 MFI에서 과매도가 출현하고 과매도 구간을 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격의 저점이 하락하지만 지표의 저점은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합니다. 추세가 완전히 전환될지 어쩔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지금 단계에서 반등은 확실하게 나올 걸로 예상할 수가 있겠죠. 롱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캔들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보죠. 지금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MFI 지표에 과매수가 나오고 다시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202평선 밑에 있는 하락 추세에서 반등을 잡았기 때문에 큰 욕심 내지 않고 이 자리에서 모두 익절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래량 지표를 통한 대표적인 매매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이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해 매매에 적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트레이딩뷰에서 볼륨 오실레이터와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적용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세 번째 지표인 이동평균을 적용하려 하면 이렇게 유료 결제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올 겁니다. 트레이딩뷰 지표는 무료 계정에서 2개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이죠. 세 가지 지표는 오늘 살펴본 거래량 3종 지표로 해당 매매법에서 필수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마음 편하게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이 거래량 3종 지표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제공해 드리는데 이 텍스트를 전체 복사하시고 차트 아래에 파일 에디터에 들어와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단 오른쪽에 여기 차트에 넣기 이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거래량 3종 지표와 202동평균까지 함께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량 3종 지표 선착순으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카오톡 링크 클릭 후 숫자 2번과 거래량 3종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이 지표를 평생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차트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트레이딩의 핵심, 거래량과 가격 추세를 확인하는 트레이더로 레벨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